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질문 처음이야에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예요. 오늘은 귀와 관련된 또 다른 질환, 소아 난청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요즘 소아 난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큰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생활 환경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폰 사용이 좀 증가한 게 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장시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청각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질병을 조기에 이제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특히 소아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각 자극이 이제 어린이 시기에는 특히 뇌 발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3세 이전에는 청각 경로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서 소리 자극이 없으면 사실은 청각 기능이 이제 퇴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을도 잘 못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인 청각과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귀에 불편함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소아 난청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이들은 또 귀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걸 잘 표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소리를 듣는데 이제 볼륨을 유독 이제 좀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자주 이제 되묻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난청의 징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좀 주의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혹시 청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아 난청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청력 검사 혹은 이제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생아기에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신생아 때 청각 선별 검사라는 것을 다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다양한 청력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어느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도 태어나자마자 청각 성별 검사를 했는데 엄청 중요한 검사였네요. 교수님, 난청이 발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난청의 치료 방법은 이제 원인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면은 이제 보청기라든지 인공호흡 같은 이제 장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기에 요즘은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적절한 이제 청각 발달과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또 인공와우를 사용하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보청기는 이제 소리를 이제 증폭해서 들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청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우리가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아주 이제 심하게 손상이 돼서 보청기를 통해서도 증폭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와우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전기 자극을 해서 들려주는 장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인공와우는 보청기처럼 귀에 끼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로 귀 속에 넣는 건가요? 인공와우는 이제 보청기와는 다르게 이제 귀 속의 달팽이관 안에 전기 자극을 수술을 통해서 전극을 직접 이제 삽입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청각 신호에 직접 전기 신호를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인공와우가 귀 속 달팽이관에 삽입되는 것이라면 아이가 성장할 때 교체해야 되나요? 네, 인공와우는 크게 기계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몸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외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인공와우 수술은 일반적으로는 2시간 내외 정도 걸리고요. 상태라든지 수술 과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사용해도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술만큼 재활 과정이 중요한데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청각을 회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훈련을 따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공아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기 신호로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걸 듣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가요? 아니면 나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난청이 어릴 때부터 존재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청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기에 이제 청각 자극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뇌에서 이제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조기에 이제 청각 자극을 적절하게 받게 된다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언어 청각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난청과 인공아우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교수님,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귀 건강을 잘 지켜야겠어요. 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교수님과 함께 궁금했던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